박수를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고생이 이렇게 인간은 안내로 저희도 이번에 전부 확인 결과 안전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생활안정 도면으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취업 알선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 91명이 신청을 해서 12명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단계는 지난번에 9명이 실시했습니다만은 지금 제2단계는 52명 청소 업무에 투입을 시켜서 각 통별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19명은 단순 업무로서 저희가 야간 쓰레기 투기 단속에 중점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에 그 인원을 배치해서 흔히 배정되지 않습니다만 생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서 10가구에 18명을 지금 부어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만 지하 세대가 전부 다세대 짓는 바람에 332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침수 우려 세대가 저희가 수혜적 기회도 큰 문제점 없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7월 6일부터 그 지역 관내 유관단체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동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개월은 양질의 공사행정 시청에서 전 직원하고 혼인일체를 해서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덕분에 금년 8월 달에 저분들 170. 이 분야는 우리가 연간 잘 넘겼다고 공짜 여러분께서 금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내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좀 갖고 있는 중이에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환경 감시원들하고 약속을 음식물 쓰레기는 안 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수요 다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문 지도자 협의회장 공동장 반갑습니다. 수원입니다. 제13대 강원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오늘 우리 공을 가져가시고 1970년부터 10년의 정치 생활을 하시다가 여기 뭐 여기는 아니다. 가을 쪽에 노선이 있다 보니까 박시에 있는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관위에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10월 20일 보선을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또 휴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공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전화부터 돼서 우리 고금 지도자분들한테 제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서 시원님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지역민주주의 지도층 인사 여러분과 대화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고통 현실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귀중한 뜻을 한데 모아주셔서 가게와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효율적인 광명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인자치, 생활자 지역 완성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자 여러분은 를 만들었다면 이기 민선 시대는 시민자치를 내려가는 길목이며 광명시를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일 겁니다. 제2기 민선시장이 있을 극복하고 우리 광명시의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시민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책을 힘있게 추진해가는 지도층 인사 여러분. 지난
지난 8월 15일에는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한 강복절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많은 강복절을 지내왔지만 올해 수사를 통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로, 공업국가에서 지식국가로, 대립 갈등에서 한국을 선언하고 총체적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자금은 국민의 동참 없이 반영하여 35만 시민과 저 그리고 1,300여 수화청 재단취, 이재민 발생 등 다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명에도 지난 8월달에 내린 비가 무려 870mm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하냐고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 주기 시작하고 할인을 해가지고 방송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비가 있고 감명도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과 불편을 감수한 시민 여러분에게 신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분단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게릴라 수성 집중 폭우로 제일 급속한 것을 말씀드릴 것은 이 계봉교에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이쪽 동쪽변에 보게 되면 인도가 오다가 끊어져 버리고 차를 이렇게 운전석으로 이렇게 돌아서 사람이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장님께서 잘 한번 보셔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로는 강명시가 소각장이 생겨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것을 시운전을 하려고 노력하신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홍보를 하실 적에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구분을 하라 하는데 봉투가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노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는 그 지금 열 묶음이든지 20묶음이 되어 있을 때에 타는 쓰레기는 붉은색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면은 흰 거고 오면은 붉은 것이면은 타지 않는 쓰레기는 흰 거에 넣고 타는 쓰레기는 붉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저께도 반상회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사항을 주민들한테 타지 않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분리하라고 같은 봉투에 넣어라는 게 어려운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좀 해주시면 좋다고. 그래서 간략 하나만 읽어서 생활회장 조명입니다. 저희들은 고유 업무가 산업운동이지만 야간에 수차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도로, 이 옛날에 구조상 좁았던 도로를 건축을 함으로써 좀 디뎌지니까 길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넓어졌는데 거기에 기존 전주가 서 있어서 그걸 좀 이설을 해주셔야 그 도로의 사용을 극대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이 집을 건축을 할 때 끼어지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있는 전주가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 도로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몇 번지죠? 97번지 1호에도 있고 또 저 108번지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97번지 1호에는 그 주민의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 좀 리설 좀 해주시고 곁들여서 시장님 바쁘시더라도 저희 순찰 때 한 번 좀 나와주셨으면 우리 주로 몇 시대 됩니까?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9시 40분쯤 어디 가면 만나셨어요? 아니, 지역 판내에 돌아다니니까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의 그 야간 수찰 그룹 중에 수요일에도 화요일 날 한 번씩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그 우기철에 우리가 통치하는 그 달동네라고 하는 78번지 거기 가서 가봤더니 1동하고 2동하고 경계선에 보면은 이게 시멘트로 옹벽이 쳐진 게 아니고 돌로 축대를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나무가 무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흙으로 그냥 접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일반인 사는 분들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그걸로 내려가니까 토사가 그걸로 보이까지 물이 그걸로 빠지게 돼가지고 축대가 승리하는 위험이 있다고 여러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기 주민이 많이 주변에 다니는 데라 유명 강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78번입니다. 그땅 관계도 가능하게 또 우리 경찰서 입장은 어떤 상황인지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계열 우리 동장협의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광명이 걸어다니기는 참으로 불편한 곳이에요. 아마 60년대 말 70년 초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대봉 강남 묶어서 60만 단지를 조성하면서 워낙 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하지 안 되고 도로가 비교적 좁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봉교 쪽 말씀하시는 개봉교 들어가는 쪽에 하시는 거죠. 우리 일단 개천되는 금방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봉도 지금 그 가구공단 그 가구예벌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리 교각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교각으로면서 그래서 현장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느끼는 없는 건좀 느껴야 돼요. 도로 나오자마자 바로 돌아가고 있는 폭이 어렵던 걸 느끼게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개봉조를 가각전이라는 방법인데 개봉조를 코너 쪽으로 다리에 축대를 해서 복개를 해가지고 일부 복개를 해서 가각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개봉조에서 우리가 일방통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그 개봉조에 대한 양쪽 날개를 좀 달아서 좀 인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차도 소통이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안교도 거기도 양쪽으로 우회전 일방통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 교통 흐름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번에 천안교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놓은과 동시에 같이 그쪽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는 것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와 마찬가지로 개봉전도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임열 통장한테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열 통장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연성 쓰레기 소각 쓰레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전자 숙성을 시켜가지고 바로 떼기 시작할 겁니다. 가연성 쓰레기 봉투와 불연성 쓰레기 봉투, 매립용 쓰레기 봉투를 구분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형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이렇게 4분류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일반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로 구분을 해서 우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금전제 쓰레기 봉투를 그걸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만들어낸 재고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그건 계속 가연성으로 쓰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는 쪽에서 소각장 운영 효율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생활협회 우리 조정기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가 적정 지역에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97-1호, 108된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신자 하나만 옮겨놔도 교통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곳에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미리 챙겨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해서 바로 한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 통행
최익혜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78번지 때 우리 저쪽 우리 광명이동철로 높은 지대 쪽으로 광명 동대학교 뒤쪽 그 축대에 대한 동대 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쌓은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항상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금년대로 8월달을 보내면서도 우리 동장을 시켜서 우리 토목과 우리 토목직들을 통해서 점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특히 우기처에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목표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흙이 계속 흘러내리고 계속 토사가 흘러서 유출이 된다면 언젠가 문제가 되겠죠. 우선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상당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도시가 안정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제 공약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꼭 정확히 시장이 생겨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기술자들, 토목직들을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우리 남경희 최익혜 총무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순찰할 때 저도 꼭 한번 좀 나가서 생일주라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 골목 같은 데 기면 거리를 보면 있죠. 각종 공사로 인하여 아스팔트 장못 있잖아요. 네, 거기 한 약 260m. 우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다른 지역하고 이 비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부착하면 그냥 될 것 같은 거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고향에 이 주민들이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 즉시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서울과 같이 즉시 이 뭐냐면 이 부착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같이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이대 때는 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해 주시고. 자, 외길용. 자, 손. 그래 의원님만 지나가서 저기 영물 씨, 우리 경쟁운동 중조하려면 뭐 얼마 안 됩니다만, 또 하시긴 한번 하시죠. 예.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오셔서 담배 하나 피고. 그래. 어제 많이 먹어서 이게 술 안 먹어야지. 먹어서 그런가. 너무 먹게 요번 졸려. 나봐 빼. 씨, 술 먹고 운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래도 서울에 운전하는 거야. 했다고 다음에 또 한다고. 아니야. 큰일 나. 뭐 되면은 그래 또 있다고. 우리 괜찮겠지. 본인은 본인 생각은 괜찮아 큰 받으면 어떻게 이거.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산동 3년이고 대나무 3년 하자 그랬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재수없잖아. 자기가 몸을 해치기는 없잖아. 죄송합게 뭐가 있어요? 정원을 돌려. 왜 나오는 줄 안 되지. 집에서 찍어도 볼걸?
시장님 아마 이쪽 오시던가 저쪽 오시던가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십니다. 강일사입니다.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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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담당입니다. 민방위 담당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광명시장 재난관리대책 추진되겠습니다. 150번지, 156번지, 150번지 물질이 항상 있으나 그 소화들이 조금 부족하고 화재 발생 시 주변 상가에 설치된 천막으로 인해 가지고 유독가스 배출이 기희 시에다가 설치해두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한 상가 소화기 하나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운동을 14일간 4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이 위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은 지주가 상인 간의 원만한 협상을 3사동 상가 번영위에서 홍성군의 등이 대리 건설에서 광명 사거리서부터 천원동까지 복공판을 설치하면서 보상문전에다 5천원 주민에 대한 배분을 상도 상인에게는 배분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상인들이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광명 상동 상인에게 배분치 안해서 상군 부인의 지난 7월 1일 날 취임을 했지만은 지금 바로 물쪽에 보선이 진행되는 관계로 동순시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휴가가 한 절반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해 농경참여나 홍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조 위원장님, 권혜호 농경참여 주무님도 만나셨습니다. 하여튼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과제와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효율적인 강릉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기 민선 시대는 시민 자체를 열어가는 길목이며 광릉시를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시원님과 함께 협력하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난 7년의 의정 경험과 경영 관계를 바탕으로 광릉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정부 수립이고 많은 강복절이 지나갔지만 올해의 강복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강복절입니다. 함께 총체적 개혁과 하원 정치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공업국가에서 지식국가로 대립 갈등에서 화해 협력으로 남북 대결 세부 실천 방향을 수렴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30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은 유례없이 정부에서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이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330억 원이 소요되는 안양천변 저지대의 침수방지 시설과 적인 지원을 받아 조속히 제2대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총무와 건설로 나눠져 있는데요. 의장님이 이제 양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총무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35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제 새로 되셨는데요. 참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 부인장에 붙은 땅이 126도골이 좀 다닐 수가 있고 그래 좀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지금 148번 지역구 남부주의소
그 천안동 다리 있는 데까지 아직 가서 그 청소를 하느냐고 막 그 애를 쓰고 그러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한꺼번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강릉 삼동에는요 어린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정식 허가난 것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4번지 31번지 집 세 채를 사셔가지고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기왕이면 다운치마라고 그 동네에다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앉읍시다. 앉아서 차나 한잔. 우리 강릉시 가장 제일 비싼 땅에 소장하는 거 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술집이 꼬부치까지 한번 왔. 그래서 가고 우리 옛날 강릉 이동 국사무소다 소. 그거 딱 주시면 딱 그냥 땅값이 비싸던 거하고 원래 딱 훔치는 분위기인데. 이거 정말 넓은 편이지. 아 여기는 땅값이 그것도 106평이에요. 무슨 출동하시는 것 같네. 지금 지하철 공사해가지고요 출동이 우리 5분을 못 해요. 엄청 차가 막힙니다. 걸어서 가면 빠를 거야. 오토바이가 훨씬 빠릅니다.